그리고 5장 들어갈 거고, 염증의 주범 백색가루.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백색가루. 설탕. 설탕. 밀가루, 밀가루. 쌀가루, 네. 소금. 일단 그런 종류들이 다 있죠. 네, 걔네들을 봤었을 때 그 중에서 설탕을 일단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은 설탕인데 얘네는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설탕 과잉 자체가 같은 혈액 속의 염증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었을 때 여기 스위스 취리 대학교 여기 내분비내과 교실에서 29명의 건장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고 그리고 32주의 혈액 검사해보니까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 상승하고 체중, 공복 혈당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LDL 콜레스테롤에 반대되는 콜레스테롤 뭔지 아는 사람? HDL. 그렇죠. 왜 LDL이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릴까요? 그럼 HDL은 왜 좋은 콜레스테롤일까요? HDL이 LDL을 청소해줘서. 굳어서 HDL은 뭘 해요? 어떤 작용을 해요? LDL 청소. 그 혈중에 있는 이것을 어디로 보내서 혈중에 있는 애들을 어디로 보내는데? 심장? 장기? 전기지. 전기지. 잠깐만. 잠깐만. HDL이 LDL을 어디로 보낸다고? 아니 HDL이 LDL을 어디로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 HDL 자체가 이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자체를 심장. 한 글자. 간. 네, 간으로 보내는. 그래서 혈관에 있는 그 이 피떡이 생기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안 좋은 애들을 얘네들을 좀 혈관에서 간으로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서 얘네들 좀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느낌. 간. 그다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일 당뇨 섭취량은 2000kcal인데 성인 기준 25g이거든요. 각설탕으로는 8개, 콜라 한 캔에 1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버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평상시 섭취하는 음식 중에 알게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 설탕, 당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우리가 뭐 그냥 음료수를 먹는다 뭐 이렇게 먹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당을 섭취한지도 모르고 우린 그냥 마셔버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액상과당이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간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식욕 조절 회로를 교란시켜가지고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다. 그러니까 첨가당은 먹을수록 의존성이 생기고 단맛을 먹을수록 쾌감 때문에 더 단맛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PDF로 안 뽑고 PPTX로 뽑으니까 색깔이 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보내주세요. 그때 당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을 때 얘네가 당이 주는 쾌감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쾌감, 더 강력한 쾌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당을 찾는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랑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당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1.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꼭 먹는다. 2.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케이크처럼 단 음식으로 푼다.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손병호 게임 하는 것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책상이나 식탁에 항상 과자나 초콜릿이 놓여있다. 원두커피보다는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를 좋아한다. 물보다는 음료수를 즐겨 찾는다. 단 것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할 때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한편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자, 교환생 몇 개? 저 2개. 6개, 7개지. 아닌데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 예? 치지 마. 선생님 진짜 양심에 턴난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1번 바로지.
네, 1번. 2번이지. 아니 2번 스트레스 3번이지. 늘 그렇지 않아요. 4번이지. 아니에요. 4번은 사번이잖아요. 모든 교육들 알고 있는데 5번은 안 될 수도 못 있겠다. 먹어서 어쩔 수 없죠. 5번은 6번이지. 아니 불안도 초조함 느끼지 않는데요. 지금 불안해서 흔드는 거 아니야? 7번. 죄책감 전혀 안 느껴요. 양심이 없는 거야? 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쌤 진짜 3개 이상은 되긴 돼요. 내가 봤을 때 김민이 못된다 이게. 지현 쌤은 풀 일 없어. 아 거짓말. 아니 저거 전부 다 술로 바꾸면 정말 7개야. 진짜요? 배가 불러도 달콤한 술. 인정. 배가 부르고 안주를 사는다. 5개. 보통 조금 더 생각해보면 3가지 이상 거의 다 해당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 당이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당은 먹어야 돼. 솔직히 이 단맛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조금 많이 해롭겠죠. 근데 뭐 인성은 탄수화물에서 나오고 인성은 탄수화물에서부터 나온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니까 이런 그 당이 주는 쾌감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맛은 느껴야 되지만 안 좋은 거는 조금 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체당이라고 하죠. 대체당이나 대체 감미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설탕처럼 달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핫합니다. 얘네들로 인해서 일어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했었을 때 대체당에 대한 이슈. 첫 번째, 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총을 바꿀 수 있다. 셋째, 설탕처럼 대체당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뭐 다이어트 하다가 뭐 제로 사이다 못 끊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당에 대해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고 마무리할 건데 1번 합성 감미료. 그러니까 인공적인 방법으로 만든 감미료인데 뭐 다들 아시죠? 사카린, 뭐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셀소판, 포타슘이 해당이 되는데 얘네가 당도가 200배에서 300배가 설탕보다 높다고 하고요. 칼로리는 제로예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제로 음료 이렇게 만들 때 제일 많이 얘네들이 쓰겠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아스파탐이라는 친구인데 얘네는 한 그램당 4칼로리에 설탕과 비슷한데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아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당도를 높일 수 있어서 제로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데 과도한 섭취했었을 때 인체에서 포름알데히드라고 요 암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으로 변한다고 해요. 과하게 섭취했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식사 때 뭐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를 계속 몇 끼니 즐겨 마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안 좋겠죠. 사실 저도 근데 제로 탄산 이런 친구들 많이 먹기는 한데 그래서 그 저번에 이거 1회차 했었을 때 아스파탐이라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일단 아스파탐을 좀 찾아보기는 해요. 일단 맞아. 좀 맞아. 네, 그래서 알룰로스 요즘에 시중에는 알룰로스가 좀 많이 첨가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스파탐이 안 좋은 그런 선례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나오고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에 원재료를 좀 바꿔서 알룰로스로 좀 많이 대체가 돼 있는 걸 저는 확인을 했었어요. 먹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천연당. 자연에서 얻은 천연당에는 쿨, 아굴, 메이플 시럽, 코코넛 슈거가 있는데 얘네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비타민이랑 미네랄 함유하고 있는데 설탕처럼 포도당이나 과당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혈당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들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데 보통 혈당 지수 0인 대체당들이랑 비교했었을 때 혈당을 많이 올리고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사용량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면은 솔직히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얘네가 자연 성분으로 돼 있고 그냥 혈당이랑 동일한 애들로 다 성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를 하고 소화 흡수를 진행을 하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 인체 벡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 환자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혈당 올리고 칼로리 높기 때문에 사용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뭐 목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해장에 꿀물이 좋다고 해서 꿀물만 막 계속 먹으면 안 좋고 하겠죠. 3번 천연추출 감미료. 여기에서는 3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알아볼 건데 나한과 들어본 사람? 나한과는 근데 저도 이 책에서 보긴 했는데 책에서 보고 나서 그 다이어트 그 저 바프 준비할 때 대체당 좀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봤었을 때 나한가라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한가라는 성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품을 만드셔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봤어요. 그래서 꿀 같은 건가? 밥과 과일. 여기 중국 남부 지역에 나는 열매인데 감기 예방하고 기침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고 얘네가 설탕보다 300배 달아서 양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스테비아와 함께 칼로리가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나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대체당으로 쓰기 좋은데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써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음식을 넣어서 요리를 했었을 때 얘네가 쓰거든요. 그때 제가 그 당근 케이크 만들어 왔을 때 그때 스테비아를 썼었는데 그때 아마 조금 끝맛이 조금 쓴맛이 좀 있었을 거예요. 몰랐어요? 네. 끝맛이 좀 쌉싸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비아를 좀 섭취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스테비아의 좋은 점을 살려가면서 쓴맛을 제거한 게 나한가라고 보시면 되고 자일로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존재하는 당류 설탕이 자일로스를 10% 혼합해서 쓸 경우에는 혈당 지수를 68에서 49까지 낮춰주니까 이게 설탕의 소화 흡수를 막아서 혈당 저감 효과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건강하게 먹을 수 설탕을 먹더라도 얘네랑 같이 먹었을 때 좋은 효과를 낸다. 아, 4번 당알콜. 얘네는 여기 다 보시면은 톨로 끝나는 것들이고 자일리톨은 특유의 화학 맛이 강해가지고 요리에 활용하기가 어렵고 말티톨은 당알콜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높아서 권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소르비톨 같은 경우에는 감미료뿐만 아니라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수제로 사용되는데 얘네를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장에 들어가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설사를 자주 일으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대변이 묽은 사람이라면 피해야 한다. 에리스리톨은 단맛은 설탕이 70%라서 다른 애들 막 200배, 300배인데 얘는 70%니까 조금 설탕이랑 비슷하게 그나마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혈당 지수도 당 알코올 중에 가장 낮아서 당뇨 환자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당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은 근데 그 알룰로스나 에리스리톨